자, 그래서 확인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아이는 지금 어떤 상황인가? 수학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고 어떻게 학습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수학을 쉬워하는지 좋아하는지 그냥 해야만 해서 하는 건지. 자, 첫 번째는 이거죠. 미안하지만 수학 선생님은 수학이 어려운 적이 없었어 라는 게 팩트입니다. 평생 살면서 수학 때문에 고생을 하지 않았던 선생님이 지금 수학 때문에 미치려고 하는 아이들하고 수업을 할 때 어떤 일이 생길까요? 서로를 이해를 못하게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물론 수학이 어렵지 않다 하더라도 학생의 개개인이 힘들어하는 부분은 다 다를 수 있거든요. 대수 파트를 힘들어하는 아이가 있을 수가 있고 도형 파트를 힘들어하는 아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때 선생님은 그런 것들을 캐치를 해서 그 학생에 맞는 학습법을 제시를 하고 끌어가줘야 되는데, 선생님이 어렵지 않아 버려서 그 부분이 어렵지 않게 넘어가 버리면, 즉 학생은 힘들어하고 있는데 선생님은 거기를 이해를 못하면 이런 일이 생긴다는 거죠. 얘가 왜 문제를 못 풀까? 개념이 그렇게 이해가 안 되나? 그거 그냥 대충 하게 풀면 안 되나? 네가 왜 힘든지 나 사실 잘 모르겠다. 수학이 왜 어렵지?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선생님이 아이를 보면서.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아이는 더 힘들어지죠. 선생님 이거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가지고 옵니다. 아이가 그냥 가지고 와요. 그럼 선생님도 어떻게 하실까요? 자기는 어려운 적이 없었고 힘든 적이 없었는데 아이는 선생님 잘 모르겠어요라고 가지고 오는 거예요. 이미 이전에 선생님께서 정말 열심히 설명도 해주고 이해시켰다고 생각했는데 아이가 모르겠다고 하니까 선생님 마음은 두근두근거립니다. 잘 모르겠다고. 왜 모르지?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선생님은 대뜸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래, 앉아봐. 내가 설명해 줄게. 앉아봐. 자, 선생님 풀어줄게. 잘 봐. 선생님 풀어줄게. 잘 봐. 설명해 줄게. 잘 봐.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일반적인 수업이잖아요. 그럼 아이는 어떻게 되느냐? 그냥 가지고 와요. 문제를 풀다가 막히면 선생님 잘 모르겠어요. 선생님 잘 모르겠어요. 가지고 옵니다. 안 되면 모르겠다 가지고 오고요. 이렇게 큰 아이가 어떻게 되느냐? 고등학교 올라가가지고 선생님이 새로운 유형의 문제를 던져준다. 그럼 받아들자마자 아이가 이렇게 합니다. 선생님 저 이런 유형은 처음 봐서 문제 못 푸는데요. 선생님이 먼저 이거 예제를 풀어주셔야지 저 풀 수 있는데요. 그렇게 분명히 얘기를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수능 모의고사, 수능에서는 거의 변별력을 갖춘 문제들은 새로 보는 유형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시험장에서 안 풀 거냐? 그럼 아니 어떻게 얘기하느냐? 아니죠. 시험장에서는 풀겠죠. 절대 못 풉니다. 그런 아이들이 실컷 공부하고 3등급이 안 나오는 겁니다. 여기 학생하고 선생님이 있어요. 자, 두발 자전거를 이제 처음 배우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이라 보고, 자, 이렇게 가정을 해볼게요. 이 학생이 출발선에서 결승선까지 이렇게 선생님하고 둘이서 가지만 가야 된다고 보는 이 장면. 자, 이거를 어떤 과정을 수학 공부를 하는 과정이라고 비유를 해볼게요. 선생님하고 학생이 같이 공부를 하는 겁니다. 자, 엄마 아빠는 어디 있느냐? 엄마 아빠는 저 멀리 스탠드에 앉아 계신 거예요. 보니까 우리 아이가 선생님하고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학원 가서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시작하니 갑니다. 자, 가는데 선생님이 잡아주시다가 손을 놔요. 그러면 처음엔 가다가 아이가 비틀비틀 잘 안 되기 시작하면, 문제가 틀리고 문제가 잘 안 풀리기 시작하면 아이는 어떻게 합니까? 대뜸 뒤로 돌아보면서 선생님 잡고 있어요? 선생님 보고 있어요? 이게 아까 뭐와 똑같죠? 선생님 이거 좀 풀어주세요. 이거 예제 어떻게 풀어요? 생각하는 시간 없습니다. 바로 뒤로 돌아봐요. 그래서 선생님이 딱 잡아주면 다시 또 비틀비틀 하면서 가죠. 그렇게 가는 겁니다. 잡았다가 놨다가 잡았다가 놨다가 끝까지 가긴 가요. 학생은 계속해서 선생님 이거 좀 풀어주세요. 선생님 이거 잘 모르겠어요. 선생님 잡아주세요. 그렇게 끝까지 가는 겁니다. 자, 멀리 있는 엄마 아빠 눈에 어떻게 보입니까? 아이는 갔어요. 처음에 시작해서 한 번도 안 넘어지고 그래도 끝까지 간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그게 독이에요. 왜 아이한테 안전모와 안전장비를 채웠을까? 넘어지라고 채운 겁니다. 한번 공부할 때 안 넘어진다고 좋은 게 아니고요. 집에서 공부하면서 문제집에 다 동그라미 쳤다고 좋은 게 아니라 언제 동그라미 쳐야 되느냐? 시험장에서 시험지에 동그라미 쳐야 되는 거예요. 시험 친
시험 결과지가 동그라미가 돼야 되지, 이렇게 가게 되면 아이는 끝까지 갔다고는 하지만 두 발 자전거 탈 수 있느냐? 못합니다. 선생님이 놔버리면 언젠간 넘어질 거예요. 왜? 넘어져 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엄마 아빠 눈에는 우리 애가 이번에 학원 가가지고 두 바퀴 돌렸다, 세 바퀴 돌렸다. 중3 과정까지 한 바퀴 돌렸는데 두 바퀴 돌렸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끝까지 갔으니까. 이게 독이라는 겁니다. 아이는 자기 혼자 타보면서 넘어져야 돼요. 넘어질 것 같다, 왠지 넘어질 것 같다 그러면 핸들을 돌려봐야 되는 겁니다. 돌려보면 안 넘어지는구나, 이렇게 버텨야 되는구나, 내가 무게중심을 이렇게 잡아야 되는구나, 그걸 본인 스스로 느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럴 기회를 안 줍니다. 누가? 선생님이 잡아버려요. 틀릴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됩니다. 공부를 할 때는. 그리고 생각할 시간을 굉장히 많이 줘야 됩니다. 공부를 할 때는. 그게 수학이에요. 그래야지 그 다음 단계 나갈 수 있는데, 항상 그렇게 했으니까 어릴 때부터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그러니까 고등학교 올라가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혼자 못 푸는 거예요. 문제를. 혼자는 못 푸니까 항상 찾는 게 인강, 항상 찾는 게 과외 선생님. 예전에 지금 이거 보고 계시는 부모님들께서는 항상 인강이나 과외 선생님 옆에 계셨습니까? 수학 정석이었잖아요. 여자 때. 혼자 넘어지면서 쌓아 올렸었던 겁니다. 똑같아요. 공부의 본질은 바뀌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아이가 자전거를 처음 배울 때 넘어질까 봐 잡아주는 것, 이게 선생님이 그냥 앉아봐, 내가 설명해 줄게, 이거 똑같다는 거예요. 아이가 못 풀고 더듬더듬 거릴 때 답답해가지고 야, 이것도 모르냐? 내가 설명해 줬잖아, 내가 얘기해 줬잖아, 이렇게 다그치는 것 자체가 아이가 앞으로 영영 두발 자전거를 못하게 만드는 지름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설명해주고 아이가 알 것 같다고 할 때까지 설명해주고, 이게 문제라는 거죠. 야, 알겠어? 알겠냐고. 응? 자, 설명해줄게. 자, 알겠지? 알겠지? 선생님이 세 번만 알겠지라고 물어보면 아이는 알 것 같다고 얘기합니다. 왜? 미안해서. 선생님이 저렇게 목에 핏대 세워가지고 얘기하는데 더 이상 모르겠다고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미안해서 알겠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민망해서. 친구들은 다 아는 것 같은데 나 혼자 모른다고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알 것 같다고 얘기합니다. 아는 것도 아니고요, 모르는 것도 아니고 알 것 같다고 애매하게 얘기하죠. 그래서 저는 말씀드립니다. 아이들이 얘기하는 알 것 같다라는 말은 거짓말입니다. 절대 믿으시면 안 돼요. 알면 아는 거고요, 모르면 모르는 거지 알 것 같은 건 없습니다. 모르는 겁니다.